네, 한 주 동안 치열했던 시장 흐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수아입니다. 네, 복잡했던 이번 주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미리 준비해둬야 할 핵심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은 김진수,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인 만큼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진수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시황 흐름부터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 김진수라고 합니다. 일단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밤사이 미증시는 다우 1.21% 하락, 나스닥 0.8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자면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격에 대하여 이라는 휴전 위반이라며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하며 발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금 이어지면서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미국의 공격에 대해 보복 조치로서 쿠웨이트, 바레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미증시의 하락은 미, 이란 군사적 충돌에 따른 종전 기대감 축소로 매도 심리가 자극되어 최근 고점을 갱신한 상황 속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조정이 나왔다라 해석됩니다. 지수 흐름 자체는 무난한 상승 흐름으로 보여지기에 문제될 건 없다라 말할 수 있겠으나 현재 시장은 겉모습만 좋아지는 거지 속은 썩어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산업 이슈, 개별 이슈 다 모호한 모습이며 좋아질 거야 좋아지겠지라는 감정적 이슈 및 수급 쏠림을 바탕으로 지수의 탑만 쌓아 올린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 간의 움직임이 다른 이상한 수급 쏠림 시장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보통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하면 엔비디아는 빠지는데 AMD, 인텔은 4% 이상 오르면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님에도 같은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도 자기 멋대로인 시장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을 일축하기 위해선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 이슈가 깔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 국제 유가가 그 키를 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WTI 원유는 종전 합의한 딜레이에 실망하며 2% 이상 상승하며 96불 위로 재상승하였습니다. 90불 아래를 유지했다면 참 좋았겠으나 일단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인데요.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진입해줘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조금이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는다면 다시금 피바람이 한번 불 수 있으니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나스닥 어떤 기업의 산업 이슈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으로 기준을 잡아서 볼 수도 없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26,500포인트 이탈, 국제유가 100불 상승 여부. 만약 두 가지가 성립된다면 최근 모래성같이 오른 상승에서 투매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밤사이 미국 국내 주요 기업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이 0.79% 하락했습니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유증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저녁 1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유증 소식을 발표하며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이유이긴 하나 본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부자였습니다. 그 돈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주주 가치를 위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유증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서 현금 부자도 감당하기 힘든 AI 투자 비용이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고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워렌 버핏 회사가 대규모 유증에 참여한다는 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종목 간 개별 이슈는 현재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증시 또한 수급 쏠림 장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시장 지수는 앞으로 오른다, 시장이 좋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오른다, 빠진다, 이런 개념이 현 시장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지선은 볼벤 상당 부근 26,500포인트입니다.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로 종목들 대다수가 빠질 거라 불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시장의 포인트는 시장 이슈입니다. 지수가 아닌 이슈를 통해서 시장 투심을 살리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러한 수급 쏠림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종전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이 길어져도 유가가 올라가도 AI 산업의 대장주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종목들은 못 버틸 겁니다. AI 산업이 좋은 건 알겠지만 전쟁, 유가, 인플레이션 이슈로는 중소형 기업은 못 버틸 수 있으니 대형주만 사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깨지기 위해선 역시나 전쟁 리스크 해소에 따른 유가 하락이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시황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AI 산업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또 유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또 국내 증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이슈라고는 젠슨왕의 반항 정도. 근데 이것도 내일이면 재료 소멸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전에 젠슨왕 방안은 반도체 포커싱이 맞춰졌었다면 이번 방안에는 피지컬 AI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봇 쪽 대기업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반영돼서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를 거다, 빠질 거다, 솔직히 시장 지수가 오르던가 말던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속이 좀 편하실 겁니다. 코스피 9,000 간다, 10,000포인트 간다, 시장 지수가 4%, 5% 오르는데도 상승 종목은 100개, 하락 종목은 700개,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가 9,000, 10,000 간다 한들 박수 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장의 핵심은 시장 지수가 어디까지 오르고 시장 지수가 어떤 추세를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급 쏠림 해소의 신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뀌는 신호.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장 이슈를 바탕으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 개선이 필요하고 낙폭과대 종목 위에 매수세 유입입니다. 미국 이란 종정 협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국제유가 최소 90불 아래에서의 횡보, 국제유가 반등이 나와도 절대 100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가 아닌 AI 산업 이슈가 등장하며 순환매 형성이 필요합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상장에 따른 AI 산업 확장 기대, 젠슨왕의 예상치 못한 선물 보따리 투척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의 차트적 매력을 어필하며 강세 흐름을 보인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로봇, 여기서 2개 이상의 주도 섹터로 2에서 3거래일 정도 시장을 주도해 준다면, 그리고 코스닥이 1200포인트를 돌파 및 안착을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국제유가 안정화, 오픈 AI 산업 이슈 형성으로 순환매, 코스닥 메인 섹터의 움직임, 확실한 신호를 포착하는 게 우선입니다. 세 가지 중 뭐라도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시장 지수가 오르던 빠지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급 쏠림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섹터 우선순위 선정에 압축하기, 혹은 손실로 아프다면 나만 아픈 거 아니니까 우선순위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면 버티고 신호 포착 이후 그 시점에서 추매를 통한 평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현 시장을 즐기지 못하는 건 혹시 아쉬울 수 있지만 시장 한두 개를 놓친다고 해서 내 주식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집착이 아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착 신호를 명심해 주시고
명심해 주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김진수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장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들 빠짐없이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전문가님들의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끝판왕 김준영 전문가입니다. 김진수 전문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코스피가 작년부터 왜 올랐는지 그리고 업종별 테마주가 어떤지 거기에 공략주까지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일단 8,800포인트가 넘은 코스피는 대응법을 알기 전에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스피는 정부에서도 5,000포인트를 보낸다라기도 했지만 사실은 경기가 어려울 때 주가가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코스피 차트인데 이때도 130% 상승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금리도 높았고 물가도 높았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코스피가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코스피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내 급여로 생활비 그리고 저금까지 다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버는 급여로 생활비부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한 부동산보다는 적은 자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가장 만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누구나 아는 종목들의 투자가 늘어나니 당연히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현재 코스피 차트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방했기에 거의 30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25년 4월, 물가 상승 26년 1월, 미국과 이란 전쟁 26년 3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웠을 때 조선주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로봇주로 이어지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전 데이터를 알고 있었다면 25년도부터 상승이 시작된 코스피 주도장을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테마는 돌고 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선주로 시작해 로봇, 반도체, AI 그리면 우리는 이제 이 높은 코스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굵직굵직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면 6월 18일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7월 중반부터 시작되는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와 연관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리드를 짜서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느리지만 이 높은 코스피에서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종목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일 테마가 기업이 아닌 복합 테마 기업으로 뽑는다면 한 가지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보다 상승 탄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에 내 수익률은 남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큰 틀을 로드맵으로 만들고 그리드를 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여태 해왔던 투자 방식이 달라지기에 조급해지지 않고 상승장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모두 교육해드리니 참여하셔서 하나씩 배워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만수피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움직였던 핵심 테마와 섹터들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 테마 또 어떤 섹터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광섬유 5G입니다. 이 테마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려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이 부분을 제가 시원하게 해소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호재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5G 광섬유가 AI 섹터로 변환되면서 상승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대한강통신이나 우리로 같은 종목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상 AI가 모두 다 하고 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 4월부터 국내 시장 상승이 나와줬고 조선주를 시작해서 로봇 섹터 상승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죠. 일단 로봇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잡았다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로봇주들 중 가장 크게 오른 것들을 봐야 합니다. 저는 휴림 로봇이 대표적인 복합 테마 종목으로 봤는데 그게 뭐냐면 로봇과 AI 테마가 하나로 엮인 종목인 거죠. 그럼 다음 뜰 섹터가 보입니다. 뭐냐? AI에 연관된 섹터 종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뜨는 섹터를 본다면 다음 뜨는 섹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물하는 투자 방법은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 반도체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외에는 큰 호재들은 사실 많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 관세로 힘들었고 전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크게 오른 광섬유 5G 테마는 사실상 AI 섹터라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젠슨항 말 한마디에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로는 1,200원부터 16,000원까지 1000% 이상, 대한강통신은 3,500원부터 3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시장이 반도체 외 호재가 없기 때문에 오를 이유들을 만들어서 테마 종목만 오른다는 겁니다. 대한강통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테마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죠. 실적이 좋았냐?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라고 할 수 있죠. 위에 동그라미 쳐진 전고점에서 현재 최고점까지 가격이 우상향으로 보여지지만 밑 RSI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이 오히려 매수세가 더 높고 현재 최고점이 매수세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이버전스가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봉부터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점인 3만 원에 매수했다면 지지선을 19,000원을 지켜준다면 보유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대신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면 종목 교체를 고려하는 게 좋겠죠. 제가 대한강통신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기대감으로 올랐기에 고점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하는 게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시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 테마로 광섬유 5G 테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테마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로 차트입니다. 우리로는 제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봤던 종목 중 하나인데 대한강통신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로는 1분기 매출이 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는 종목인데요. 저는 우리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배가 넘게 오른 종목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 산다? 이거는 이제는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투기, 그러니까 도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온 종목은 정말 저점이 아니라면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았다고 하나 대한항공통신과 같이 다이버전스가 형성됐다면 무조건 저는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익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확 줄어들겠죠. 만약 제가 우리로를 보유 중이라고 한다면 6,000원에서 6,600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기준을 세운다면 절반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우리로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 지지선 확인 꼭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섹터와 테마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선점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앞서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네. 어떤 성과들 가져와 줬는지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뽑아서 수익 중인 종목들입니다. LGCNS, 두산퓨어셀, DB하이텍, 미래에셋벤처투자, 심텍, 제주반도체, TLB. 수익률이 적은 건 60%, 큰 건 400% 이상인데 시장도 도왔고 그리고 시장을 제가 잘 읽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났다 생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크게 챙기는 전략이 잘 먹혔죠. 먼저 LG CNS부터 보시죠. 매수는 4월 9일부터 시작했고 AI 시대에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모델 보안 강화로 수익 체계를 만든 기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AI 섹터 기업들은 다 상승이 이미 시작했지만 이 기업은 현재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코스피 단독 질주 주기기에
코스피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그리고 돈을 버는 기업이 확실한 투자 적합으로 보였습니다. 매수 시점부터 현재 150%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단타 매수자들이 수익 실현 후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두산피어셀입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를 4월 2일 매수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아닌 과감하게 한 번에 매수 진행했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가 왜 중요하냐? 코스피 상승을 시작하게 만든 게 정부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큰 수익 볼 기회라고 볼 차트였습니다. 200일선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한 번에 거래량이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포착이 됐기 때문이죠. 거기다 수소주지만 AI 전력주로 변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실행했고 실적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고 현재 180% 정도 수익 중에 있지만 2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해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 중인 종목도 현재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챙기면서 드립을 필요합니다. DB하이텍이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복합 테마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AI, 전자제품부터 자동차까지 테마가 엮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며 호재도 많았습니다. 일단 매출, 영업이익, 성장, 영업이익의 모두 서프라이즈였고 거기에 가동률이 98%까지 오르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업으로 SK 하이닉스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기업도 끝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기에 수익률이 110%일 때 절반을 매도하면서 원금을 모두 챙기고 나머지는 정말 수익금으로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챙겼기에 하락이 나온다 해도 이제는 마음이 편한 수익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매도 타점을 모르기에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가 교육해드리며 매도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이죠. 제조반도체가 수익률이 조금 큰데요. 작년부터 지속 상승이 나오는 섹터가 반도체죠. 제조반도체는 기업명 그대로 반도체 회사입니다. 1월 21일 29,000원 매수 진행해서 지금 400% 이상 수익 중에 있는데 이 기업도 모바일 디램, AI 서버 관련으로 복합 테마로 반도체, AI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기업이라 반도체 섹터가 올라도 AI가 올라도 제조반도체는 항상 같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효자 종목 하나만 잘 챙겨도 투자에 아무런 고민과 걱정이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됩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종목을 교체해야 하겠지만 섹터별 종목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핵심 종목에 대한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미리 공략해 주셨던 제주반도체 무려 4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LGCNS, 두산퓨얼셀처럼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미리미리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핵심 공략주 2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기회를 노려볼 만한 핵심 종목들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황 끝판왕의 하이라이트 김준영 전문가님의 끝판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이 또 첫 방송인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물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첫 방송인 만큼 과감하게 첫 번째 공략주 오픈하겠습니다. 코스피 단독 질주 중이기에 당연히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 챙겨왔습니다. 실적부터 가치평가 모두 챙기는 LS 일렉트로닉입니다. 추천 이유는 차트로 보면 신고가 이후 눌림이 나왔는데 이전 저점을 지지해주며 매수세가 들어왔죠. 쌍바닥을 이쁘게 잡아준 차트이며 이런 차트는 보통 기관이나 큰 자금들이 가격을 방어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 기업은 가치평가, 성장, 수익성을 모두 챙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월 18일 실적 발표도 있다 보니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기업이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예상되기에 추천드립니다. 이 방송이 주말에 나가다 보니 매수를 한 번에 진행해서 수익을 챙기면 좋겠지만 24만 원 부근 매수로 잡는다면 목표 수익률은 적어도 50%는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리드를 코스피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총 100만 원을 진입 예정이라면 분할로 첫 매수는 30만 원, 그리고 7,950포인트 코스피에 30만 원, 2차로 진입 나머지 40만 원을 진입 시기는 LX 일렉트로닉이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인 30만 원 부근에서 남은 비중 40만 원까지 투입. 이렇게 전략을 짜서 매수를 진행 후 첫 목표가 32만 원, 2차 목표가는 대응.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제가 앞서 급등 테마주로 AI를 계속 말씀드렸죠. 대한강통신도 그렇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모두 AI이기 때문에 포트에 하나를 챙겨 넣는다면 저는 LX 일렉트로닉을 추천드립니다.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결국 전기라 생각합니다. GPU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고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죠. 결국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매수부터 목표가 설정까지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자세하게 교육해드리고 잡아드리니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로 LS 일렉트릭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핵심 투자 전략까지 아낌없이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매매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바로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주도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이번에 두 번째 공략주는 끝판왕의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며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갔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당연히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도 실적을 기본으로 챙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기준 200일선을 지켜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구조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200일선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바라보고 차트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매력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인플레이션이 5월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라 전망을 하고 3%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금리 동결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금리 인상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금리에 관련 금융주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현재 외국인들 매도는 103조 수준입니다. 이 종목은 외인들이 선호를 하고 오히려 위험 자산의 악재인 금리 동결이나 인상에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거래 대금만 붙으면 언제든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구간이고 수익 증가 기대감, 배당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차트는 무조건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투자할 때 진입한다면 무조건 고점이라 비싼 가격에서 더 비싸게 팔기는 훨씬 어렵다는 걸, 그럼 미리 준비해 둔다면 앞서 제가 수익 냈던 기업들처럼 효자 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금리 관련주로 내 포트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자부합니다. 이 공략주는 개인 투자자가 혼자 거래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 제가 무료로 교육해드리는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투자 비중과 정확한 타점 받으셔서 6월 한 달을 편하게 퍼스트 클래스에서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수가는 4,800원으로 딱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해진다면 사고팔고를 자주 하기보다는 길게 끌고 가서 수익률도 수익금도 크게 챙기는 전략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종목명은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기업에 대한 설명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설명이기도 하지만 일단 차트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고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가 동결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꼭 넣어 두셔야 되는데 당연히 금융주라고 해서 모든 금융주를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오른 삼성생명부터 여러 증권사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볍지만 실적과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준다라고 보면은 이 기업 자체의 폭발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금리가 우리는 동결이라고 생각을 할 거지만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번 연도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히든 종목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더불어서 또 핵심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현재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났어요. 또 네. 6월부터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포트를 끌고 갈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로드맵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6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거기서 내 섹터를 골라보는 이런 포트를 짜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부터 12월까지 FOMC 금리 결정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7월부터 8월 여기서는 실적 발표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을 것이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 수주권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단기로 거래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 이 로드맵에 맞춰서 종목들을 하나씩 잡아서 포트에 넣는다고 하면은 하반기 포트는 수익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크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이 6월부터 하반기까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반도체 또 대형주 위주로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주도 섹터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반도체나 AI 그리고 뭐 삼성과 LG 이런 대형주들이 갈 때 이 관련주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뭐 두산 피어셀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같이 끝까지 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연관된 종목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주나 보험주, 금융주 이런 것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챙겨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된 주식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금 관련 종목도 내 포트에 조금씩 넣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트가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시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이 아무래도 코스피의 질주잖아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코스닥은 도대체 언제 가냐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이들 계신 것 같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작년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오른 수익률만, 그러니까 상승률만 거의 3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률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굉장히 저조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 코스닥은 코스피가 상승이 멈추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와줘야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 부근을 다 뚫고 그 저항 부근을 다 지지선으로 바꾸면서 지지해주는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어느 정도 지금 7,900포인트나 7,000포인트까지 떨어져 주고 거기서 약간의 횡보만 해준다고 하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크게 펌핑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먼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줘야 되는 것들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2차 전지 부분이 자꾸 계약 수주 취소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 계약이 다시 하반기에 수주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2차 전지도 섹터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이 제약주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르게 되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부터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만 코스피를 가는 것보다 한 번 정도 조정이 와서 기운을 응축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게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강력한 끝판 전략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